10월 7일 금요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연휴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화수목금, 또 오늘 지나면 또 토, 일, 월 3일 동안 또 연휴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들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1.15% 하락해서 29,926, 3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68% 하락해서 11,073. S&P 500은 1.02% 하락해서 3744.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59% 하락했습니다. 2508.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한 종목들이 많아요. 애플 0.66% 하락했습니다. 145달러. 미국 테크 탑10 구성 종목들이 모두 메타만 0.06 아주 미세하게 오르고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1.1% 하락했어요. 238달러. 또 중국주들 니오 8%, 리오토가 12%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0.6% 하락해서 131달러입니다. 대부분은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 기사 보면 경기 침체는 저가 매수 기회 하고 나왔습니다. 40년 투자 데이터가 증명하고 나왔는데 이것은 수많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또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터 윌슨 하버베스트 CEO가 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최적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세장이 끝나게 되면 강세장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과거 수차례 위기 때 투자한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이 다른 펀드 수익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침체 국면에서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비결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0%가 더 하락을 안 하면, 매수를 안 하면 현재 들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20% 하락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지만 20% 떨어졌을 때 그렇게 20% 싼 가격으로 저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 별로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질수록 그것을 매수를 안 하고 바라만 보게 되면 떨어지는 만큼 그만큼 수익률 떨어지고 다시 오르더라도 원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윌슨 CEO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버베스트는 과거 1990년대 초반 걸프전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것을 겪으면서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경기 침체 국면에 오히려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동안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수많은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윌슨 CEO는 지난 위기 속에서 꾸준히 분산 투자하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올해와 내년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강세장이 오게 되면 분명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또 항상 제가 강조를 했듯이 강세장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약세장에서 매수해야 합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걸리는 약세장, 이걸 이겨내야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강세장을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드만삭스는 오늘 고객 메모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예요. 우선 올해 말까지 소비자 물가가 6%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때 경제가 연착륙한다면 S&P 500 지수가 내년 중반까지 3,600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말에 4,000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경착륙의 경우 내년 중반까지 S&P 500 지수가 3,150 수준까지 떨어진 뒤에 내년 말에 3,750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44입니다. 실물 경제 분위기를 다소 어둡게 보여주는 경제 지표와 소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들이 요즘에 연일
고강도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을 계속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모양입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25%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11월에 0.75, 또 12월에 0.5 이렇게 올리게 되면 1.25% 올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4.5%의 금리 인상이 되겠죠. 반도체 AMD 최고 경영자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올해 3분기 매출이 56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8월 초에 제시했던 수준 67억 달러보다 낮을 것이라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 약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인데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기대보다 낮아 재고 조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시 마감 후에 거래에서 AMD 주가가 4% 정도까지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많아야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난주보다 2만 9천 명이 증가한 21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가 예상한 20만 3천 명을 웃돌아서 8월 말 이후에 현재 보험 청구자 수가 최대치로 올랐어요. 오늘 밤에 나올 9월 고용 보고서에 신경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료가 나왔지만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은 고용 보고서가 더 대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9월 고용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또 임금 상승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만 제공할 뿐 통화정책 경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금리가 다시 계속 어제 이어서 또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일주일 내 최고가로 조금 떨어졌다가 계속 요즘에 또 며칠째 상승해서 일부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8%를 넘어섰어요. 또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도 4.2%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VIX 월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7% 가까이 급등을 해서 다시 30을 넘었습니다. 또 달러 다시 또 상승했습니다. 인덱스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0.9% 올랐습니다. 또 국제 유가는 석유 수출 기구가 전날 오는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0.8% 상승했어요. 그래서 88.4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산유국들의 이 감사한 소식에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나흘 동안 무려 11.27%나 올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또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 나오고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은 오늘 밤에 시작해서 내일 아침 또 마감하게 되면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오늘 금요일 국내 시장 마지막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94% 상승했는데 필반나는 또 어제 1.81% 두 배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기준가보다 종가가 어제 더 낮게 떨어졌었거든요. 그저께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0.25%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는데 타이거 나스닥 100은 또 0.1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를 그대로 매일매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떨 때는 떨어졌는데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은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종국에 가서서는 항상 맞춰서 나가니까 하루하루 오르내림에 대한 그 등락의 폭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